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더 편해지셨나요? 아니면 더 부담스러워지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직장이 있었고 아이들 학교 모임도 있었고 이웃과 자주 마주쳤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점점 줄어들죠. 연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딘가 어색하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들은 오히려 관계가 더 넓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분명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어떤 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자는 연락도 자주 오고 동네에서 마주치면 반가워하는 사람도 많고 무엇보다 그분 표정에 외로움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그분들에게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돈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가 관계의 폭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부터 알아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조금만 달리 행동하면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혼자가 편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 동네 경로당에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누가 함께 점심 먹자고 하면 아이고, 혼자가 편해요라고 말하고 여행 가자는 제안해도 나는 혼자 다니는 게 좋아요라고 답하시더군요. 처음엔 정말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분 표정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방어적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존 카치오포 교수 연구팀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나는 혼자가 좋다는 말을 더 자주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실은 외롭지만 거절당할까봐 미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상처받기 전에 먼저 거리를 두는 거죠. 이 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뇌는 정말로 나는 혼자가 편한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분은 혼자 계시고 싶은가 보다 하고 조금씩 손을 놓습니다. 결국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함께할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이라면 결국 우리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듭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말, 그게 진심인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편안함인지 아니면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막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2장.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더니 30년 전 직장 이야기만 계속하더군요. 그때 우리 부장이 말이야. 그때 회식 때 정말 웃겼지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듣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로버트 월딩거는 80년간 성인을 추적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관계마저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현재 이야기, 미래의 계획을 나누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관계가 계속 확장됩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추억은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나와는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하고 느낍니다. 대화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만나야 의미가 생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잃는다. 과거의 영광이나 추억도 소중하지만 오늘 이 순간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관계는 점점 식어갑니다. 과거 이야기도 좋지만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요즘 무엇이 재미있는지, 그런 소소한 현재를 나눠야 관계가 살아 숨쉽니다. 3장. 새로운 만남을 귀찮아하는 사람.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한다길래 가보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 나이에 뭐 새로 배워, 거기 가면 또 새 사람들이잖아, 귀찮아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몇 년째 집과 마트만 오가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새로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5년 안에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질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모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한 사람은 외로움 지수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귀찮은 건 당연합니다. 낯선 얼굴, 어색한 분위기,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지 않으면 결국 아는 사람마저 하나둘 사라지고 혼자 남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되 옛 친구를 잊지 말라. 옛 친구는 오래된 포도주요, 새 친구는 샘물과 같다. 둘 다 필요합니다. 옛 친구만으로는 삶이 메마르고 새 친구 없이는 관계가 고여버립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새로운 문을 닫으면 그 문 뒤에 있을 수 있는 인연도 함께 놓치게 됩니다. 4장.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 커피숍에서 두 분이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요즘 손주 이야기를 꺼내는데 상대방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 우리 손주는 말이야 하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처음 말하던 분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 말이 중간에 끊기면 평균 3.2초 안에 대화 의욕을 잃는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 말을 중간에 자르면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듣기는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그래서요? 하고 물어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 작은 반응이 상대방에게는 당신 이야기가 소중하다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이다. 그 영혼이 통하려면 먼저 들어줘야 합니다. 내 이야기만 하면 결국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5장. 먼저 연락하는 걸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돼? 상대방도 연락할 수 있잖아.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분은 몇 달째 아무에게도 먼저 전화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도 연락하지 않자 다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서운해하셨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먼저 연락하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연락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6개월 후 먼저 연락한 그룹은 친구 관계가 평균 40% 증가했고 기다린 그룹은 30% 감소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게 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시큰둥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겁니다. 하지만 관계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시작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다.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용기가 관계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 그 한 통의 전화가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관계가 좁아지는 사람들의 신호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말,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것,
새로운 만남을 피하는 것,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결국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외로움만 깊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습관들을 조금만 바꾸면 관계는 다시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나이가 들어도 관계가 계속 풍성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를 지켰을 뿐입니다. 6장. 작은 관심을 기억하고 물어보는 사람. 동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한 달 전에 제가 허리가 좀 아프다고 했더니 다음에 만났을 때 그 허리는 좀 나아졌어요?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한 걸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분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기억해주면 정서적 유대감이 평균 6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주 만나도 내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면 관계는 피상적으로 남습니다. 작은 관심을 기억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손주가 시험 본다고 했죠? 지난번에 무릎 아프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이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당신이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은 관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작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물어보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7장. 자기 이야기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하는 사람. 복지관에서 만난 한 분은 대화할 때 항상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 뭐 재미있는 거 보셨어요?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계속 물어보시더군요. 신기한 건 그분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말했는데도 전혀 지치지 않고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대화 중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호감도가 평균 50% 이상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자체로 존중의 표현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살아온 경험도 많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관계가 넓은 사람은 그 욕구를 조금 참고 상대방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질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내 이야기를 줄이고 질문을 늘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8장. 나이 들어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 70대 중반인 한 어르신을 압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신다고 하더군요. 이 나이에 무슨 사진이냐고 할 법도 한데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찍는지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함께 사진 찍는 모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 관계망이 평균 35% 더 넓고 주관적 행복도도 높았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미 다 안다 또는 이 나이에 뭘 배우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관계가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겸손함입니다. 나도 배워볼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열고
동년배와도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 겸손함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나이 들어도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무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사람과 관계가 넓어지는 사람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말 대신 솔직하게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 과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 새로운 만남을 귀찮아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먼저 연락하는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작은 관심을 기억하고 물어보는 것. 자기 이야기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 나이 들어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관계를 만들고 외로움을 이기고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고 넓히는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작은 관심을 기억하고 물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고 관계를 다시 풍성하게 채워줄 겁니다.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